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동세호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뭐를 느끼셨나요? 돈세영이 보는 느낌은 오늘 LG전자가 장중에 오전에는 3%나 상승하면서 1%대로 밀렸는데 오늘 그래도 만족을 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후에 3%대를 상승했어요. 그 강함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반도체 중에서 매우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유튜브 방송하고 처음으로 며칠 전에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방송했어요. 바닥을 찍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삼성전자를 왜 공부했냐면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1등주고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거는 의미하는 게 매우 커요. 어떤 분이 돈세영 댓글에 삼성전자만 상승한다고 좀 짜증을 내시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시장, 글로벌 시장을 크게 안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주식을 오랜 경험을 해보고 세상을 크게 보는 사람은 항상 이런 약세장을 찍고 강세장으로 턴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3%대 상승을 보면서 내가 보는 시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반도체가 상승을 신호를 줬고 신호가 확실히 나왔고 한국은 삼성전자가 물론 선두로 가겠지만 한국은 내년에 강세장이 분명히 온다. 매우 센 강세장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G전자 3%대에서 1%대 좀 밀렸다 해서 기분 나빠할 신호가 아닙니다. 매우 강력한 대한민국의 강세장으로 가는 그 신호가 보였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외적인 악재가 많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다 무시합시다. 우리가 어찌 할 방법도 없잖아요. 이런 대외적인 악재는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대외적인 악재를 그냥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오직 반도체, 오직 삼성전자만 보고 세상을 보겠습니다. 악재 속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디램 가격이 이달에 26%가 상승했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감산을 했죠.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보일 수 있고요. 이제 그 신호가 디램 가격에서 강한 반등을 보면서 신호탄을 터뜨린 거예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 최대 상승이라고 합니다. 강력하죠. 한 달에 26%면 2017년 이후 PC용 디램 상승폭 4년 만에 최대 상승. 엄청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드 프레시는 9% 상승을 했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본격화. 이게 한번 상승을 하면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보인 겁니다. 이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주식은 반도체 쪽은 엄청나게 오르죠. 반도체 오르고 그 다음 자동차 오르고 가전 오르고 조선 오르고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1등 사업은 반도체이고 반도체 사업이 안정화된다면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외국인이 반도체 해먹고 자동차 해먹고 LG전자 해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신호를 좋게 생각해야지. 삼성전자 3% 올랐다고 내 거 별로 안 올랐다고 배 아파하는 거는 좀 아마추어 같은 아주 짧은 소견입니다. 중국 반도체 수출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합니다. 미국이 좀 봐주고 있죠. 살짝 살려주는 거예요. 다 살려주진 않습니다. 국제정세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미국이 좀 자기네도 힘드니까 살짝 살려주는 거지 중국을 살려주지 않을 거예요. 동맹국인 대한민국은 강력하게 살려줄 겁니다. 동맹국인 대한민국은 살려줄 거예요. 대만과. 그러나 중국은 약간 숨만 쉬게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수출과 무역 수지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망하니 정치를 못하니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하나가 경제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매우 중요한 신호로 보셔야 돼요. 반도체만 기반 잡히고 올라가면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힌트는 뭐냐? 반도체가 좋아지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을 관심을 가지면서 들어오면서 반도체 해먹고 자동차 해먹고 가전 해먹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어쨌습니까? 반도체가 나쁘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안 좋았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반도체 바닥 찍고 무역 흑자 2년 내 최대
4분기 수출 플러스 청신호. 모든 게 좋아집니다. 이제 수출도 흑자로 돌아서고 이렇게 턴하고요. 모든 신호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6개 품목이 수출 플러스가 됐다는데 뭔가 봅시다. 일반 기계,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선박, 가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있나요? 저는 가전이 있습니다. 사실 가전에 투자한 건 아니고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에 제가 투자를 했죠. 그리고 30%는 저는 반도체에 투자를 했어요. 물론 삼성전자를 안 샀죠. LX세미콘, 텔레칩스, 예전에 한비바도 방송해드렸죠. 그런 거 뭐 너무 많이 가서 못 사는 거죠. 반도체가 30%는 내 자산에 세팅되는 게 이 포트폴리오에서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도체가 무한 성장을 합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을 하려면 반도체는 항상 보셔야 되고, 뭐 삼성전자는 갈 폭이 많지 않지만 하이닉스, 그리고 그 다음 뭐 LX세미콘, 텔레칩스, 반도체가 여러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미리 해놨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반도체에 한 30% 40%는 투자해야 됩니다. 돈세영은 LX세미콘에 올인했습니다. 제가 시장을 보는 그냥 느낌입니다. 뭐 제가 틀릴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 23년 상반기는 어떤 주식이 강하게 갔나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뭐 포스코홀딩스. 저는 지금부터 2차전지 소재는 하락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뭐 더 하락할 수 있지만 2차전지 소재주가 대장주가 된다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이제는 진짜 대장 반도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반도체, 제가 많은 종목을 이야기했죠. 전장부품, 이런 섹터가 대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주도주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로봇이 2차전지 다음에 잠깐 바람이 불었는데 로봇은 다시 바람이 분다고 생각합니다. 로봇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핵심주가 되지 않을까,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는 이제 대장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너무 과하게 떠들어대서, 너무 과할 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때 반토막 다 났죠. 내려 박을 주식도 잘 맞춥니다. 망할 기업 사기 주식도 잘 맞춰내고요. 사기라는 주식 몇 개 있죠. 한번 뒤져보세요. 그거 주식 어떻게 됐나. 상승할 주식보다 꼭지에서 내려박을 주식, 사기 주식을 더 찾아내는 사람이 프로 아니겠나요? 그러니 돈세영이 분석하다가 이 주식은 사기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작전입니다, 이런 주식은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거지 됩니다. 제가 이분 댓글을 보기 전에 이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여기에 어울리게 장문의 댓글을 적었습니다. 뭐 다 읽긴 힘들고, LG전자가 너무 괴롭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108,000원에서 분할 매도를 걸어놨다고 하고, 근데 108,000원 좀 가다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투하기가 너무 힘들고 화병 들 것 같다, 뭐 이 얘기 같고요. 너무 길어서 이게 집중력이 안 되는데, L전자를 이렇게 단타에 요만한 거에 한다는 거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2,000원, 3,000원, 5,000원 그 의미가 있나요? L전자는 돈세영은 2030년에 지금 10만원 왔다 갔다 하죠? 10만원 아닙니까? 근데 108,000원에 못 팔았다고 지금 배 아파 하시는 것 같은데, 2030년에 100만원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템버거 주식이라는 거죠. 그냥 잔머리 쓰지 마시고 제발 좀 장타 때리세요. 크게 먹으세요. 이렇게 해서 뭔 부자가 됩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거 용돈 버시는 거예요. 노가대 뛴다고 하죠. 저 같은 선수들은 노가대 뛴다 이렇게 해요. 배당이 자꾸 좋아집니다. 그래서 배당이 점점 좋아지면 배당으로 버티시면서 100만원 가는 거를 먹어야 돼요. 돈세영이 예전에 20대부터 지금 28년을 주식하는데 제가 몸으로 배운 투자법입니다. 제가 조선주 1200% 먹어본 적도 있고요. LG화학을 최근에 6년 전인가 7년 전에 16만 9천원에 사서 100만원 간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세대 때 너무 공포가 나서 34만원대 팔았어요. LG화학을 코로나 때 34만원대 코로나 터지면서 제가 16만원대 샀으니까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100만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코로나가 대형 악재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34만원에 팝니다. 이 주식이 제 예상대로 22만원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너무 공포서 다시 못 삽니다. 근데 어찌 된지 아세요? 2달 만에 34만원 다시 옵니다. 제 본전에. 제가 22만원 때도 못 산 게 속상해서 못 사시겠더라고요. 34만원 못 샀습니다. 근데
3개월 있다가 제가 예측한 LG화학이 100만 원을 찍습니다. 4년을 노력하고 4년을 공부한 주식이 그냥 눈 딱 감고 1년만 기다렸으면 10억을 벌 거를 저는 몇 억만 벌고 나왔어요. 4년 동안 투자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분의 태 이야기하는 겁니다. L전자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10배 갈 주식을 왜 요만한 거 그거 먹어봤자 의미도 없고 절대 부자 안 됩니다.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갖고는 부자가 안 됩니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2030년까지 배당 받으면서 100만 원에 파세요. 그러면 그냥 부자 됩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 제 의견에 반대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4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템버거도 먹어봤고요. 그리고 템버거도 아쉽게 놓친 경우도 있어요. 바닥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건 별로 없어요. 다 성공했어요. 하지만 템버거를 먹냐 아니면 100% 200%만 먹고 나오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저 이번에는 LG전자 10배 먹고 한 방에 이 종목에서 100억이죠. 100억. 그래야 편히 부자가 됩니다. 잔머리 쓰지 말고요. 어설픈 잔재주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부자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역사죠.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돈생이 처음 했을 때 지금 액면 분할을 해서 그렇지 지금 단가는 652원이고요. 저는 32,600원대 본 거죠. 오늘 날짜는 아닌데 300만 원대입니다. 지금 68,200, 7만 원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세형이 97년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저것 하지 말고 삼성전자를 사서 배당 받으면 새끼를 개추쳤으면 적어도 100배를 먹었을 거고 돈세형은 몇백억대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 제2의 삼성전자를 찾자. 그래서 제2의 삼성전자를 찾은 게 LX세미콘이고 LG전자 우선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역사는 반복되고 그런 종목을 사서 삼성전자 투자한 것처럼 성공 투자를 하려면 장기 투자해야 돼요. 이 배당이 수익률이 220% 나옵니다. 97년에 투자한 사람은 배당만 매년 220% 72,200원이 나오는 거예요. 1,444원 아닙니까? 여기서 50배를 하면 72,200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이 매년 자기가 투자한 대비 220% 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대박인데 이런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220%는 안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LX세미콘 제가 4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이 한 12%대 나옵니다. LX세미콘이 또 성장을 한다면 뭐 제가 한 3년 뒤 4년 뒤는 수익률이 지금 12%인데 30%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는 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크게 보고 크게 갈 템버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작년 10월달, 12월달 바닥 찍은 거죠.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하고 2달 조정 받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디램 반도체가 상승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 생각하고요.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고점 10만원까지 갈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는 대외적인 악재는 무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찌 대외적인 악재까지 맞추겠습니다. 대외적인 전쟁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종목만 봤을 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L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가 비슷하게 갑니다. 물론 반도체 섹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IT 분야고 가전이고 자율주행 전장품 겹치는 게 많죠. 그리고 수출 사업을 하고 있고요. L전자가 똑같습니다. 지금 강한 애플카 이슈와 전장부품 이슈 그리고 스마트폰을 포기하면서 이 바닥에서 300%가 터졌죠. 2년을 조정받았습니다. 돈세형은 이때 더 만주를 질렀죠. 여기서 만주를 더 질렀죠. 저는 다 이런 때 샀습니다. 이런 때요. 저는 사실 이런 때 레버리지 썼습니다. 어떤 분들이 레버리지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뭐 정답은 없습니다. 레버리지는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한 4%대 아래는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담보 비율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금리가 지금 7%대, 10%대는 그거 갖고 승산이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고금리라 레버리지가 좀 아니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금리가 저금리 때는 담보 비율 조절만 하면 그걸 왜 안 합니까? 꽉 막힌 분들이 레버리지를 쓰면 무조건 망한다? 저 안 망했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레버리지 쓰면서 이런 때 샀는데 왜 망합니까? 큰 돈을 벌죠. 제가 느낀 거는 이때 좀 갚아야 됩니다. 이런 때. 그걸 느낀 거지 일반적인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책 속에 나온 투자가도 아니고 실전 투자가입니다. 레버리지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금리로 싸게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저는 4%대를 7년, 8년 썼던 사람이고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7%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지, 금리가 저금리 때고 이런 바닥에 저금리를 땡겨서 산다는 게 뭔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 레버를 쓰면 안 되겠죠. 이런 때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반대 매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레버리지 때문에 말이 샜는데 L전자는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서 요만큼 먹는다고요? 요만큼 먹는다고요? 뭐 장난하나? 이거에서 부자 됩니까? 적어도 이게 이만큼 갈 게 널려 있는데, 이만큼 갈 게 보이는데 이걸 안 먹고 요거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 부자 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기 시작하면 1년, 2년 만에 쫑이 쳐집니다. 주식은 10배 가는 것도 1년, 2년 만에 터지는 겁니다. 지금 요만큼 300% 터진 거 1년 만에 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1년 만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 갈지 모르는 건데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상승을 항상 1년 만에 가는 거예요. 1년 만에 다 거의 끝납니다. 1년 만에. 근데 상승을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항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노하우 다 알려드리네요. 제가 바보라서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8년 동안. 저는 한 방을 크게 먹으려고 8년 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여기서 더 갈 줄 알았죠. 뭐 300%. 여기서 10억도 벌었었는데 다 까먹고 다시 또 늘렸고. 저는 큰 거를 먹으려는 거예요. 이 큰 거를 먹어야 100억 부자가 되고 주식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악재가 무섭지만 크게 보고 크게 먹을 생각을 하면 성공합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 100억 가자!